네, 들어가기 앞서 해야 할 말이 있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30일 일요일에 진행했던 한 주간의 소식들 라이브 스트리밍은 없었습니다. 그날 다뤘던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 당시 나왔던 기사도 조치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의 후속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했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중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로잡거나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주간의 소식들 분량은 이번 평일 중 편집된 버전으로 재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제 보도 내용을 그대로 다루면서 최신 정보나 이슈 등을 전달해 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더욱 엄격한 선정하에 보도 내용을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는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란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이 밝았고 2026년 첫 번째 달 시작까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금호 아사나그룹의 모태가 되는 금호고속이 광주택시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지 80주년을 맞이하고 삼화고속과 충남고속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앙고속도 창립 55주년 맞이하죠. 또 차량의 경우 현대 유니버스 출시 20주년이 되는 한 해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26년 중에 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빠르면 1월부터 영상을 하나씩 차근차근 공개할까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대로 중앙고속이 11월 30일부로 전세버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연도를 끝으로 중앙고속의 버스는 노선버스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고속의 역사를 다루는 페이지에서도 내용이 언급되지만 2004년에서 2015년 사이 전세버스를 재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고속의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들이 좀 있었다고 했고, 어떤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중앙고속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죠. 중앙고속이 전세버스를 접게 되면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코버스 소속 회원사 가운데서는 우선 금호고속이 남게 됐습니다. KD운송그룹에 소속된 대원고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관광버스 업체도 남아있죠. 지금까지 오면서 전세버스 운영했던 고속버스 운수사들은 동부고속과 송리산고속도 있었고, 동양고속도 지금은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경북고속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이면서 전세버스를 운영했던 구코리아 와이드 투어도 있었지만 지금은 차량 자체부터 없습니다. 천일고속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 주가는 30만 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 대비 29.81% 상승했는데, 지난달 5일 주가가 36,850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8배 이상 오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증 때문에 투자 경고가 이루어졌고, 지난 26일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이후에도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일고속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16% 보유하고 있는 천일고속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죠. 다만 시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천일고속 발행 주식은 142만 주가량이지만 최대 주주가 약 86%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주식 비중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천일고속의 실적은 적자인데 유통 물량은 많지 않고, 이러한 종목일수록 단기 수급이 몰릴 때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복합 송리산 시외버스 노선이 12월 1일부로 운행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합의하에 결국 정상화됐습니다. 보훈군은 지난달 충북도와 서울고속 측과 협의했는데, 서울고속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훈군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속 측은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고, 시기상 보훈군의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된 이후에 운행 중단을 예고하기도 한 사례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운수사 측에서는 보훈군 무료 시내버스가 보훈군 안에서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옥천이나 상주 방면으로도 운행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대전복합 송리산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에서도 보훈군 무료 시내버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는 15일부로 동서울에서 수원보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완전 복구됩니다. 앞서 6월에 동서울 수원보 노선이 건국대까지 가는 걸로 조정됐고, 경유지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일주기만 경유하고 있었죠. 조성태 충북도 의원이 노선 복구 소식을 알리면서 운수사 측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기사 휴게실 조성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전국철도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작 시기와 동일하게 오는 1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철도 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가장 큰 쟁점으로 성과급의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타 공기업과 달리 기본급 80%만 성과급 지급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 작업자 사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책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 안전 TF를 열어서 주야간 차단 시간 확대를 논의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사전 논의도 없이 차단 시간을 대폭 축소시키고 코레일의 안전대책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SRT와의 통합도 노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로 기차를 이용하실 분이 계신다면 결행되는 차량 편들이 나올 거라서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점도 유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 도시철도 내지는 광역전철도 서울교통공사 파업까지 겹치게 되어서 출퇴근길을 포함한 모든 시간대 이용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과는 상관없는 기업들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과 비교하면 영업망은 넓지 않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도 이번 파업과 연관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가 3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의 담당 구간이 원주역에서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그리고 1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신논현역 2서 구간은 부산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걸로 알려진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은 서울 광양편과 광주 광양편, 그리고 인천공항 지방 구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은 딱히 새로운 구간이나 에피소드는 없었다가 이번 달에 재개를 하는 것인데 흐름이나 기조가 약간 바뀔 것 같습니다. 11일이 되기 전까지 광양 쪽 에피소드를 공개할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